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여기 백옥생에서도 내가 이 백세포 먹고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백세포 홍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아 그래요. 그런 제가 이거 끝나고 백세포를 한 포를 드시는 거를 제가 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나 지금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틱톡 이런 데다가 지금 계속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백세포 한 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 백세포는 첫 번째 이제 관절 제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설명을 들으면 뭐 이거 만병통치약이야, 마약이야 그러는데 마약보다 더 좋은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드시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이 백세포 여러분들이 이름도 좋죠. 예, 100살까지는 건강하게 사셔야 되거든요. 100살까지 건강하지 않고 70세, 80세 돼가지고 건강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몇십 년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통증 있게 사실 거예요? 통증 없게 사실 거예요? 네,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요즘 보면 이 관절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 지금 이제 이 관절이 우리나라 관절이 유통되는 그 관절 제품 판매되는 그 유통 시장이 지금 현재 한 8조 원 정도가 된대요. 8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일부 회사에서 다 독식해서 다 가져가고 아직까지 이제 삼명장이 여기에 이제 순위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일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여기 백옥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삼명장이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실 거죠? 예. 요즘 제가 남해안에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남해안에 가니까 일을 많이 하셔갖고 다 허리가 꼬부라지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어떤 분은 막 혹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 정도로 일을 심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없어요.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망가지는 게 허리, 다리가 많이 망가지고 손이 많이 망가지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빨리 변해야 되는 게 내 몸 관리하는 거를 빨리 인식을 해서 내 몸 관리부터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건강을 찾고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백세포를 만들게 된 계기가 어머니가 골다공증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저 역시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30대 후반에 건강을 잃었어요. 30대 후반에 건강을 잃으면서 원광대학병원에 1년에 2번씩 단골로다가 한 번 입원하면 보름씩 치료를 받고 나와야 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었고, 이 백세포를 먹기 전에는 제가 머리카락도 이렇게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 머리가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네요. 제가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백세포를 먹고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의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거의 빡빡 형태로 머리카락이 없어서 진짜 머리를 기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머리 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항생제를 한 움큼씩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췌장이 안 좋고 장을 잘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뒤틀리면서 피가 입으로 토하고 밑으로 쏟고 그 다음에 속으로 피가 차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 정도의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다가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제가 건강을 되찾고 항생제 지금 한 알도 먹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병원도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완벽하게 몸이 좋아졌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광대 병원 제 주치의가 제가 때가 돼서 안 오면은 전화가 와요. 와야 될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그러다 큰일 나니까 빨리 입원하라고. 그렇게 해갖고 1년에 2번씩 치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스트레스 조금만 받으면 바로 병실로 입원을 해야 돼요. 그 정도 삶을 살았었는데 그것도 그나마 제가 산에서 한 15년을 살았는데 산에서 살다 보니까 좀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그다음에 좋은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말은 안 되죠, 그죠? 제가 이렇게 병이 있었다는 그런 이력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정 안 믿으면 제가 이렇게 배를 까버리거든요. 이렇게 배를 보여주면 그때서는 믿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째고 여기 여러 군데 염증 주머니 차고 다니면서 배를 많이 쬐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이 백세파워가 저의 건강을 지켜주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삶을 다시 사는 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게 살으라고 한마디라도 더 얘기하라고 저한테 그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고 좋으신 분들 만나서 백세파워를 설명한다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 관절염 이제 이 백세파워를 드시는 분들하고 안 드시는 분들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관절염이 걸리고 무릎이 안 좋으면 요즘 무릎 수술 많이 하잖아요. 무릎 수술 하면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죠? 예, 인공관절을 집어넣죠. 인공관절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인공관절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괜찮을까요? 인공관절을 두 분이 집어넣으셨어 그러면 한 분은 무조건 부작용이 일어나고요.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해도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재수술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 로봇화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 쇳덩어리 집어넣으신 분들이 있나요? 요즘 살아가시다 보면 내 몸속에 쇳덩어리 집어넣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제 공항 검색대에 가면 수술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술을 했는데 철심 받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인공관절을 심고 철심 박으신 분들이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제가 한 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드려야 제가 전달.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뼈가 건강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른 데가 이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이유가 골수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골수가 꽉 채워진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병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골수가 비기 시작하면서 골다공증 증세가 있고 골다공증 증세가 있으면서 진행이 나오지 않고 그때부터는요 굉장히 몸에 통증이 많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요. 우리가 자동차 그리스나 이 오일 잘 치고 다니지 않고 검사 잘 하지 않으면 차가 어때요? 고장률이 많아지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공관절을 심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는 이유가요. 내 몸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000명 중에 500명은 관절 수술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허리 협착증이 계신 분들 수술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협착증이 있는데 그 관절을 잘라내고 신경 건드리는 그 관절을 잘라내서 없애는 거거든요. 그 순간 레이저로 그 관절을 연골을 지졌다 그래도 그 연골 속에 있는 활액이 빠져나가면서 건강을 잃게 되고 모든 뼈가 1번부터 저 꼭대기까지 다 무너앉게 돼 있어요. 무너지면서 허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지 말고 백세파워 드시면서 연골을 다시 관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죠. 길거리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요 보조기를 안 끌면 못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행기를 가지고 안 다니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시골이나 이런 데 도시에 가면 보행기 끌고 다니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짚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정상인데
나이가 먹으면 지팡이를 짚고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보행기를 끌고 다니는 게 정상인 사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왜 이렇게 보행기를 끌고 다닐까요? 뼈마디가 튼튼하지 않고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잃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생각을 하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골이 이 뼈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뼈마디를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연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연골의 두께는 3mm에서 5mm 정도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3mm 정도의 연골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백세포를 먹고 다시 연골이 재생돼서 수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효과 보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겠죠. 병원에서는 연골은 한번 파손되면 연골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골을 인공관절을 심어야 된다 그러는데 연골은 다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요즘은 광고도 연골이 다시 재생된다고 나오죠. 예. 그러면 그동안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거 다 쏜 거잖아요. 많은 의사들이 지금은 연골은 다시 재생된다 그러고 식약처에서 연골이 재생되는 식품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적으로 병원들이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 연골 재생이 안 되니까 연골이 망가지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연 치유적으로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도 충분히 내 몸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절대 연골이 망가졌다고 병원 가시면 안 돼요. 내가 병원 가서 판정을 받아보니까 허리 디스크 협착증 증세가 있어. 그러면 바로 수술하지 말고 백세포를 하루에 3포 정도 드시면 꾸준하게 드시면 연골이 다시 힘이 생겨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절대 허리 디스크 수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뭐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흐르시는 분들인데 진짜로 연골은 다시 재생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세포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 백세포는 MSM이 주성분인데요. MSM이 뭔지 아시는 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예. 유황 틀렸습니다. MSM이 뭔지 아시는 분? 뼈를 안 아프게 예? 걸쳐주는 거예요. 서명 생키에서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게 뭘까요? MSM. 오늘 잘 들어보시고 제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유황은 못 먹는 거예요. 유황은 먹지 못하는 거고 이 MSM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박사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유황 그러면 화산이 폭발해서 나온 것이 유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황 성분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 대기 중에 이 화산 폭발에 대해서 대기 중에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떠돌아다니다가 비하고 눈이 내리면서 물방울로 같이 섞이면서 땅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땅으로 내려오면 이 유황 성분을 식물들이 먹어요. 그 식물들이 먹은 것을 그 식물에서 채취한 것을 MSM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식이유황이라고 합니다. 예, 식이유황. 유황 성분은 못 먹고 식이유황 성분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식이유황을 평상시에 많이 섭취를 하는데 그 중에 많이 섭취하는 것 중에 마늘, 양파, 대파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나무, 참나무 이런 데 식이유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미국산 식이유황을 쓰고 있는데 여기 미국산 식이유황은 소나무하고 참나무에서 채취한 식이유황을 주 원료로 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조금만 좀 신경 쓰면 식이유황 채취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마늘, 대파, 양파 여기에 식이유황이 많이 첨가가 돼 있는데 이것을 추출을 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마늘을 하루에 어느 정도를 먹어야지 이 식이유황을 먹을 수 있을까요? 식이유황이 마늘에 아주 소량씩 들어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마늘이 우리가 하루에 막
한 대박씩 먹으면 입 냄새 나고 속이 쓰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섭취를 못하고 이제 빻아서 국물이나 반찬 이런 데다 넣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좀 평상시에 많이 드시면 즐겨서 쪄서 먹는 게 마늘 효과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기름에 튀겨서 먹는 것보다는 이것을 쪄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는 게 흑마늘. 여러분들이 한 2주 정도 보온통에다 쭉 놔두면 그냥 생마늘이 흑마늘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드시면 좀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SM이 주성분이고요. 이 MSM이 주성분인데 이 제일 중요한 게 식약처에서 이제 저희 회사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 MSM 2000ml, 1000ml, 500ml 이런 식품을 첨가할 때 2000ml를 다 넣지 않아요. 그런데 삼명장에서는 요거 한 포에 2000ml를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작은 통에 2000ml를 넣는 거하고, 이렇게 큰 통에다가 2000ml를 넣는 거하고, 2000ml가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작은 통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는 MSM 1500ml, 1000ml 이렇게 넣었다 그러는데, 커다란 땡크로에다가 물을 하고 같이 배합을 해갖고 끓여요. 끓여가지고 2000ml 넣었다고 하는 거하고, 그냥 MSM을 여기다가 2000ml 넣은 거하고 차이가 많죠. 그래서 삼명장 206 백세 파워는요, 이렇게 한 포에 2000ml를 그냥 바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른 원료하고 배합을 해갖고 2000ml를 직접 넣었기 때문에 요걸 드시는 분들이 효과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물에다가 추출물을 같이 배합을 했지만, 저희는 이 원료들을 배합을 한 거지 큰 땡크로에다 넣고 끓여서 추출한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다 배합을 했어요. 이 원료대로 다 만들어서 배합을 해가지고 물을 거의 넣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MSM 식이유황이고요. 제일 작게 들어가 있는 것이 정제수입니다. 이 정제수가 맨 밑에 있다는 건, 여기 보시면 이런 타우린이나 이런 재료보다도 가장 적게 들어가 있다는 건 물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로 배합한 것이 아니고 원료를 다 농축시켜서 배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진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세파워는 드시면 한 포 한 포 드실 때마다 우리 몸속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성분이 MSM, 그다음에 해조칼슘, 글루코사민, 황산염, 황산 마그네슘, 비타민, 아연 뭐 이런 종류로 쭉 돼 있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배합에 따라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고 안 되고 하거든요. 이 건강기능식품 잘 드시면 굉장히 약이 되지만, 잘 못 드시면 내 몸을 해치는 게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설탕 성분이나 사카린, 방부제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 몸에 좋은 것들만 집어넣고, 특히 염증 해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 MSM 배합률인데요.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에 한 포만 드시면 되는데, 식약처 권장량이 MSM이 1500ml예요. 최대 2000ml를 먹으면 건강을 회복하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하루에 1500ml에서 2000ml를 먹어야 되는데요. 관절이 이미 망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퀴즈 한번 낼 거예요. 병원에서 MSM 가지고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의사들이 하루에 MSM을 어느 정도를 투여를 해서 환자들을 관절이나 연골, 그 다음에 다른 부위 염증을 해소하는 데 쓰일까요? 몇 미리 정도를 병원에서는 투여를 할까요? 1mm, 100mm. 네? 소량이겠죠. 100ml? 네. 우리 2000ml인데. 우리 2000ml, 2000ml. 보통 건강한 사람 기준이 하루에 1500에서 2000ml 정도를 먹으면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관절염을 치료할 때는 8000ml에서 10,000ml 정도를 투여를 해요.
그러면 백세포로 따지면 세포에 저기 네 포에서 다섯 포 정도를 먹으면 그러면 관절이나 연골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식품이잖아요. 몸에 해야 되는 것을 쫙 다 제거를 하고 그 상태에서 병원이 내 몸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절이 특히 안 좋으신 분들은 하루에 세 포에서 다섯 포 정도를 드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못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근데 병원에 가서 관절염 치료받는다고 MSM 만미리 투여받으면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관절 치료하고 3천만 원 내라 그러면 낼까요? 안 낼까요? 내죠. 무조건 다 내요. 그 백세포를 갖다가 하루에 다섯 포씩 드셔가지고 한 달 동안 드셔서 관절이 좋아진다 그러면 드실 수 있을까요? 네. 드셔야 돼요. 아, 대답들은 다 잘하셨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돈 생각하지 말고, 저는 지금 이제 요즘 남해를 자주 가는데요. 남해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루에 세 포에서 다섯 포 정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꾸준히 한번 드셔봐라. 그러면 굉장히 크게 상태가 호전되고 빨리 통증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드시고 나서 그 뒤에 하루에 한 포 정도 꾸준하게 1년 정도만 드시면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해도 돈이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백세포 먹는 데는 돈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엔 병원 가갖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병원비 드리고 이렇게 나오셔요. 그래 놓고는 저하고 얘기했는데 결국에 인공관절을 심고 오셨어요. 근데 통증이 심해갖고 결국에는 백세포를 그때 또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절 수술하지 않고 그냥 자연인 상태에서 내 관절 연골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병원에 줄 돈 백세포 드시면 여러분들한테 그 돈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드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해조칼슘을 여기다 넣었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해조칼슘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99%는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해조칼슘이 빠져나가지 않으려 그러면 어느 성분이 같이 해조칼슘하고 들어가야만 비타민 E. 세 가지. 비타민 D만 해갖고는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칼슘제를 처방을 하잖아요. 골다공증 증세에 처방을 하면 칼슘하고 비타민 D 요렇게 두 가지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여기다가 마그네슘 세 가지를 합성을 했어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세 가지가 합성이 되면 피에 잘 흡수가 돼서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거를 합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요런 성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해조칼슘,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황산, 마그네슘 이렇게 세 가지를 집어넣는데 이 세 가지 합성이 기가 막히게 묘수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하지 않는 것, 건강기능식품인데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제 어머니가 골다공증 증세가 심하고 치매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칼슘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골수를 채워주게 하려고 하면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비타민 D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성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요렇게 드시기만 해도 첫 번째 우리 제품을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을 할 수 있고 감소가 되고 골다공증 증세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상태가 좋아지면서 뼈에서 진액이 나오면서 연골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신경 쓴 것이 있는데 치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또 성분이 있습니다. 요거 성분 아시는 분? 야. 타우린을 먹으면 어디가 좋을까요? 세 군데가 좋아져요. 그거 퀴즈.
타우린 드시면 세 군데가 좋아지는데 어디가 좋아지는지 아시는 분? 심장. 예. 심장. 심장, 네. 뇌, 네. 그다음에 눈. 간, 뼈. 아. 타우린을 드시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움직이는 심장.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요, 우리 심장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바로 타우린 성분이에요. 타우린 성분이 부족할수록 심장이 박동하는 게 약해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강해지고 심장이 튼튼하려면 매일 우리가 타우린 성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이 타우린 성분을 먹으면 심장이 강화되니까 우리 백세파워를 드시면 심장이 세지니까 심장 박동이 세지니까 막 두근거림이 막 심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백세파워 드시고 나서 심장이 막 뛰고 혈액이 막 공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막 놀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이거 먹으니까 내가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거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심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품을 드시면서 심장이 약하셨던 분들이 심장이 튼튼해져요. 타우린을 먹으면 심장이 첫 번째로 튼튼해지고 두 번째는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돼요. 뇌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두 번째로 뇌가 좋아지고요. 그래서 치매 예방이 되고 세 번째는 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타우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가 뭘까요? 백세파워. 야, 백세파워죠, 백세파워. 야, 백세파워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야, 네네. 이 백세파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광고 많이 나온 거 있죠? 바카스보다도 많이 들어있는 게 백세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백세파워를 드시면 처음에 어떤 분들은 막 졸렸고 힘들고 어떤 분들은 자유 막 깨고 한다는데 졸음이 많이 오신 분들은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몸을 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세파워를 먹으면서 몸이 안정돼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졸음 현상도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백세파워에 타우린 성분을 강력하게 집어넣어서 심장이 잘 뛰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치매 예방에 좋은 것은 타우린,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B6를 집어넣어서 뇌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도록 해주고요. 특히 여기다가 비밀병기 천마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천마를 집어넣는데 천마에 대해서 좀 이따가 제가 잠깐 설명드릴 거거든요.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무조건 천마 외에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백세포에다 천마 성분을 집어넣는데 여기 숨겨놨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예, 그래서 좋은 천마 성분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래서 네 가지 성분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세파워를 드시면서 치매 2기 진단 받았던 분들도 치매에서 해방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 치매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치매 걸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됩니다. 치매도 되는데 뇌 속에 생각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면 치매 증상이 오고 치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치매 쓰레기 치워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치워버리면 되는데 뇌 그 쓰레기 통로를 갖다가 뚫어주는 하수구를 뚫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마예요. 그래서 천마 성분을 꾸준하게 드시면 치매 걸렸던 분들이 치매에서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하수구 꽉 막혀버리면 어때요? 뚫어야 되죠. 예, 뚫지 않으면 치매 증세로 계속 고생하시다가 가시는 거고, 뚫으면 다시 또 원위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1년 6개월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치매 어떻게 하면 다시 개선될 수 있나를 많이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뇌혈관 질환이 막히는데 천마만이 이것을 막힌 뇌혈관 질환을 뚫고 올라가서 영양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면서 치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루코사민 황산염을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이게 기가 막히게 역할을 하는 게, MSM은 염증을 잡아주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지만 이 글루코사민 황산염은 망가졌던 연고를 다시 재생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글루코사민 황산염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성분을 다 얘기하면 이거 뭐 많은 회사에서 따라하지 않을 거냐.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 성분들을 그냥 막 때려 집어넣는다고 백세포화 효능이 나오진 않아요. 배합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식이 이 방식을 다른 회사에서 따라할 수 없어요. 백옥생에서도 따라할 수도 있겠죠. 근데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요거를 다 집어넣었지만 어떻게 이 재료를 배합하고 몇 대 몇으로 배합을 하는지 그것을 찾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개발을 10년 동안 개발하면서 그 배합 비율을 찾아서 우리 몸에 다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재료 넣은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비타민 C, D, B6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비타민 D하고 B6는 요거를 드시면 우리가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 행복 지수를 나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몸 속에서 요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엔돌핀. 또 세로토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형성돼야만 거기서 엔돌핀이 형성되고 뇌 혈관 질환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이 평상시에 비타민 D, 비타민 B6를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고 식사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이게 섭취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돈 많이 벌면 여러분들 어때요? 돈이 한꺼번에 막 백옥생에서 막 거의 1000만 원씩 막 팍 들어왔어. 기분 좋죠? 요때 생기는 물질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에요. 그렇게 생기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뭐 이게 정상적인 돈인가, 이게 무슨 돈인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게 바로 비타민 D하고 비타민 B6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걸 드시면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비타민 D하고 비타민 B6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산화 아연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아연이 하는 역할을 아시는 분 또 하나 드릴게요, 제가. 혈액순환. 정력. 아닙니다. 아닙니다. 면역력. 누구시죠? 면역력. 요 아연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속에 면역세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뭔지 아시는 분? 면역세포 두 가지. NK세포, T세포. 맞습니다. 할게요. T세포, NK세포.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정확히. NK셀 세포하고 대식세포. 요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NK셀 세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NK셀 세포는요, 우리 몸속에 감기 바이러스나 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런 것들하고 전투를 해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NK셀 세포고요. 그 다음에 요 싸움이 일어나서 이 전쟁터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난 전쟁터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대식세포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NK셀 세포는 싸우는 역할, 그 다음에 대식세포는 청소하는 역할을 해줘요. 요 두 가지 면역세포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면역세포들이 아연 성분이 부족하면요,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고 독감이 걸리고 관절염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중요한 역할 할 수 있는 이 아연 성분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두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염증도 없어지고 감기도 안 걸리는데, 감기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아연 부족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아연을 집어넣고요. 단맛을 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요렇게만 집어넣으면 굉장히 쓰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단맛을 내는데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자연적인 효소 처리된 스테비아를 넣었는데, 이 스테비아는 식물이거든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소비했던 게 바로 설탕이에요.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설탕 대신에 뭐 썼죠? 사카린. 그죠? 사카린 그 일본 사람들이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사카린 엄청나게 많이 써. 지금도 많이 쓰시죠? 그 사카린 드시면 안 돼요. 사카린은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인공 감미료니까 그걸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 몸이 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잘 살면서 사탕수수에서 뽑아낸 설탕 성분을 먹으니까 이 설탕 성분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주 안 좋게 만들었죠. 당뇨 환자가 급속도로 많이 생기면서 설탕, 돈 많으시는 분들이 이제 설탕을 안 드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설탕 안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모든 식재료에 설탕을 다 집어넣고 인공 감미료를 집어넣어서 한국 사람들 입을 아주 달달하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식물에서 나오는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스테비아를 집어넣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이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꿀을 자연산 꿀을 한번 이거를 갖다가 보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꿀을 좀 더 좋은 꿀을 먹으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보급형 꿀을 만들자 한 것이 설탕 성분을 벌들한테 먹여서 그 벌들이 먹고 꿀을 생산하면 이 성분이 그래도 설탕보다는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사양꿀을 만들었어요. 사양꿀을 보급을 하니까 국민들이 어때요? 설탕보다는 그래도 꿀이 낫다 그래서 사양꿀을 드시잖아요. 근데 이 역시 사양꿀을 장복을 하시니까 당뇨에 다 걸렸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혈당이 오르지 않는 식물을 찾아서 재배를 하게 한 것이 바로 스테비아예요. 그래서 스테비아 다단계도 있었죠. 스테비아 가지고 다단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게 우리나라에서 이미 설탕 회사가 대기업이 됐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또 삼양, 제일제당, 요런데 곰표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많이 설탕을 보급하다 보니까 이 스테비아를 키우니까 이걸 스테비아를 키우면 난리가 나게 생겼어. 자기 회사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스테비아를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음모를 해서 결국에는 스테비아 재배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 시대가 좀 변하니까 스테비아를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효소 처리해서 달지만 단맛을 내지만 혈당이 오르지 않은 건강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스웰리아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스웰리아는 무릎 관절이 안 좋을 때 드시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이 보스웰리아가 염증 해소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내는데 특히 위에 장에 생기는 염증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 보스웰리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스웰리아를 여러분들이 이 백세파워 딱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빈속에 공복에 그냥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요. 보스웰리아를 넣어서 속이 안 좋으신 분들, 위염, 위궤양, 장염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 꾸준하게 드시면 좋은 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위염, 식도염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보스웰리아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물 혼합 농축액을 집어넣는데 소화 잘 되라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위장 그 염증 해소하라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 농축액하고 주성분을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이것을 제가 배합을 잘해서 드시면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천마.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천마를 드시면 꾸리꾸리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 천마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준 것인데 우리 몸속에 마비 들은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다 해서 천마라 그래요. 이 천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하고는 좀 달라요. 천마는 균 성분으로 이루어졌는데 균사체로 이루어져서 땅 속에서 한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봤잖아요. 천마를 생거로 드셔보신 분. 천마 생거로 먹으니까 어때요? 애리고 똥꾸리내 나고 막 못 먹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 냄새나는 이 냄새가요. 천마에 들어있는 성분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성분이 뇌혈관 질환을 굉장히 많이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뇌졸중 증세가 있고 중풍 증세,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좀 마비가 되는 그런 증세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천마를 찾으셔야 돼요. 이 천마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삼명장. 아, 삼명장에서 찾아야 돼요. 기어이 하나 하네. 이 천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가스트로딘이라는 성분하고 에르고티오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이 우리 뇌 영양 공급을 해주고 미세혈관까지 타고 들어가서 다 뚫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하수구 막히면 간단하게 뭘 집어넣어서 뚫을까요? 못 들어 기계. 아, 그 뚫어뻥 있잖아요. 뚫어뻥 가지고 집어넣으면 사가서 뚫히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천마예요. 요 두 가지 성분이 가스트로딘과 에르고티오닌 성분이 그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닐릴 알코올이라고 휘발 성분이 있어요. 요 성분들이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천마를 드시는데 백세파워를 드신 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개운해진다 그래요. 여기에 천마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천마 이 뇌혈관 질환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백세파워 먹으면 머리가 시원해진다.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거든요.